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서원영입니다. 이제는 창조의 개념을 넘어서서 많은 것들, 공존하고 있는 것들을 얼마만큼 조화롭게 재해석하고 그것들을 조화롭게 다시 맞추는 것을 필요로 하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스타일리스트가 정말로 또 이렇게 각광을 받게 되어서 이 자리에 초대가 되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시대는 이제는 너무나 많은 정보와 너무나 많은 정말 멋진 말들과 인물들과 그런 것 속에서 경험을 한 사람에게서 듣는 정말 가슴이 떨리는 심장을 건드릴 수 있는 그런 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보다 재능이 더 얼마나 많은지, 감각이 더 얼마나 뛰어난지, 더 얼마나 똑똑한지 그런 것들은 모르지만 정말로 덜하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냥 많이 눈물을 흘리고 많이 용기를 내서 도전을 했고 엎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얻게 된 경험들 때문에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스타일리스트로서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은 사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세요. 저는 사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패션이 아니고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치도 아닙니다. 없는 것 안에서 자기가 얼마만큼 자기를 아름답게 표현하는지, 자기가 얼마만큼 삶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있는지, 호기심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세포로서 작은 습관으로서 바뀌어질 때 그게 지금으로선 너무나 작은 습관인 것 같고 작은 변화인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은행 통장에 하나씩 쌓이게 될 때처럼 자꾸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의 가장 강한 에너지로서 폭발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 누가 경쟁자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고 두려워하기도 했었던 때도 있었고 지금도 경쟁자는 없어요. 왜? 저는 항상 다른 것을 추구하고 제가 호기심을 갖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뿐이기 때문에 아름다움에 있어서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가지고 경쟁을 한다 했을 때는 이미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싶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씩 내가 정말 사실 은행의 통장에 돈은 별로 없습니다. 쌓여질. 하지만 제 감각, 제 경험, 제 눈물, 제 도전, 제 용기들이 쌓여져 있는 것만큼은 정말 스위스 은행에 있는 굉장한 재벌들이라던가 정치인들만큼 쌓여져 있다고 자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어떤 식으로 어떻게 폭발하고 변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제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본은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스타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할 때에는 항상 옷을 잘 입어라는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지만 사실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도 스타일이에요. 내가 먹는 스타일은 굉장히 웰빙 스타일만 추구해. 내가 먹는 것은 이렇게 약간 인스턴트식만 추구해. 나는 빨리 먹는 스타일이야. 나는 늦게 먹는 스타일이야. 나는 옷을 패션 피플들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발렌시아가라던가 돌첸가바나 옷을 입고서도 국물 미친 듯이 흘려가면서 먹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건 다 자기의 스타일이에요. 영화를 보는 스타일, 나는 독립영화만 찾아서 봐. 나는 어떠한 영화에 있어서도 이 사람이 만든 것이라면 좋아해서 그 사람의 영화를 찾아봐. 이 사람이 만들건 누가 만들건 그 영화가 좋다면 그것을 찾아가면서 모든 것을 수용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영화를 봐. 여행, 나는 샴쌍둥이처럼 친구가 없인 도대체가 돌아다닐 수가 없어. 아니면 난 혼자라도 어디든지 떠날 수 있어. 모든 살아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다 스타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찾고 자기한테는 사실 굉장한 감각과 재능과 스타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면서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상관없어. 나하고는 좀 별개의 얘기야. 그거는 돈이 필요한 얘기잖아. 라고 얘기할 때는 그 자신은 워낙에 쪼글쪼글 탄력을 가지고 많은 스타일과 많은 감각과 감성들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스마트폰처럼 얇고 밋밋해지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참 많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나의 스타일을 찾는 작은 연습들. 저한테 있어서는 사실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말씀을 드린다면, 디자이너로 있다가 IMF가 터지면서 정말 연달아 들어가는 회사마다 다 부도가 나서 쓰러지고 하면서 도대체 더 이상 무엇을 어디에 들어가야 하냐고 했을 때 왔던 것이 기자로서의 그 하퍼스바자라는 패션 잡지의 기자로서의 그 프로포즈였었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은 제가 기자가 된다고 했을 때 다 웃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30살 때까지 컴퓨터를 켜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 약간 세대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그때는 좀 약간 그럴 수도 있었던 시대이기는 하거든요. 네. 괜히 말했네요. 그런데 어쨌건 간에 제가 처음 봤을 때, 그것도 이제 그 디자이너로서의 어느 정도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평선은 아니고 그래도 수석으로 갔었어요. 수석으로 갔는데 정말 대학을 졸업한 무슨 이상학과를 졸업한 친구들도 있고 막 하는데, 거기다 대고 제가 저는 어떻게 병화라고 했을 때 그 사나운 눈초리와 며칠간 같이 뭔가 이상한 그런 분위기는 참 견딜 수가 없었죠. 어쨌건 간에 저를 낙하산으로 데려오신 저희 국장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이 인내심을 가지고 저를 기다려주시긴 했지만, 정말 피나는 수리타법으로 보여주고 싶지 않은 정말 그 타수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정말 연습을 했고, 자판을 가지고서도 제가 국장님한테 국장님 제 이 자판기는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국장님께서 유명한 자판기 콜라를 빼놓는 게 자판기지, 자판은 컴퓨터에는 자판이라고 한다고 했을 정도로 정말 부지했던 제가 기자로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 있었고, 그때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들었음에도 지금 그 길 때문에 여기까지 왔던 것은 열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열정만은 아니었겠죠. 정말 온갖 패션 그 잡지계로부터는 진짜 말 그대로 왕따라는 것을 드라마에서 많이 보죠. 왕따라는 것을 당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보는 기자들이 만들어냈던 패션 화보가 아닌, 제가 영화를 너무나 좋아해서 영화를 계속해서 봤던 그런 것들을 해서 화보를 하나씩 둘씩 스토리가 있는 화보들을 만들어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둘씩 인정을 해주기 시작했던 거였죠. 거기에 제가 스타일이 없었다면 아마도 계속해서 저는 그 주변에 맴도는 사람이 되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또 기자가 되었다가, 그리고 나서는 또 다시 스타일리스트가 되었어요. 스타일리스트가 되었을 때도 전문 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은 없었어요. 치자면 요즘 많이들 말씀하시는 포디언이라는 개념들이 많이 있었죠. 저도 진짜 정말 전문기시 나가잖아, 화장지도 아니고 왜 자꾸 포디냐고 그러기는 하는데요. 네, 그런데 진짜 그 포디라는 개념이 참 싫었었어요. 왜? 너무나 전문적이지 않고 당당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끌려다니는 아무런 아이디어나 스타일을 제시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냥 시키는 대로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옷을 입혀주는 사람으로서가 저는 너무나도 싫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랬을 때 참 또 처음에는 감독님부터 CF 감독님부터 언니야라는 그 호칭부터가 싫었었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든 또 저만의 스타일을 또 구축해 나가면서 자리를 잡아오게 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섰을 때 그저 제가 잘나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잘난 척을 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때는 그 과정과 그 시간 속에는 글쎄요, 지금 돌아보니 그게 도전이었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싫어서, 그 상황이 너무 싫어서 어떻게 해서든 제가 다른 식으로 한번 해석해보고 표현해보고 싶었던 것이 도전이었고, 그때는 모두 다 너무나 낯설었던 도전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하고 참 어려웠던 시기들도 있었겠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많은 도전을 하고 많은 것들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은 굉장히 시련과 고통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사랑을 할 수 있나요? 라는 얘기들을, 혹은 저한테 어떻게 하면 옷을 잘 입을 수 있나요? 얘기를 할 때 많이 경험해보세요 라는 말을 해요. 해보지도 않고 나 저거
했는데 뭉지에서 좀비처럼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할 게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할 게 아니라 나오세요. 도전해서 저는 영화를 정말 좋아했어요. 난 거울을 보지 않으면 내 모습이 그레이스 켈리 같아요. 그러면 나는 머리가 스카프를 들고 여행을 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하는 말 있잖아요. 빨간 립스틱 바르면 주자파 먹었냐 하는 말처럼 머리에다가 스카프를 들고 나오면은 모랑봉 14호라는 별명을 꼭꼭 붙여주던지 아니면 어딘가 뭔가 반짝거리는 스팽글 치마를 입고 나가면 눈갈치 납치셨네 하면서 꼭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서 제가 말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여러 가지 소스가 됐겠죠. 지금까지의 그런 여러 가지 패션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쭉 하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제가 그냥 스타일리스트로서 디자이너였던 사람으로서 패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제가 좀 동안이에요. 그래서 좀 솔찬히 나이를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영원히가 아니라 한동안은 패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많은 후배들이 이제는 연예인들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패션과 유행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속에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싫어서가 아니에요. 다른 얘기를 찾아야지만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제가 선택한 것은 문화 콘텐츠였어요. 그래서 방송에서도 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했을 때 당분간 저는 문화에 대해서, 여행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100번을 얘기하고 해도 스타일리스트가 무사고 그러는 거야. 그냥 그거 해, 온 스타일하고 뭐 해 라고 했을 때 저는 바뀌어지지 않은, 제 스타일은 지금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패션 바뀌는 저는 요구되어질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정말 1년 전에 큰 결심을 하고 일단 김연아 선수를 제외한 모든 연예인을 정리를 하고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제 시간 순서가 될 때는 빨리 할게요. 이스라엘, 터키, 중동으로 넘어가서 배를 타고 로도스 파트모스부터 시작해서 인도, 정말 로키 산맥 해발 3,300m까지 피레네 산맥까지 러시아 한 달, 한 8개월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행했어요. 제가 돈이 너무 많아서 하면서 후하게 다녔던 것도 아니에요. 배낭을 메고 다니면서 했어요. 왜? 내가 아무런 경험도 없이는 나는 계속해서 문화 콘텐츠를 얘기하고 싶다는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인도에 갔을 때 너무나 사리를 예쁘게 입은 여자들처럼 정말 입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져간 옷이 이런 청바지하고 티셔츠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트럼프에서 찾아봤더니 레이스로 된 원피스 잠옷이 있었어요. 그 잠옷에다가 티셔츠를 레이어링해서 입었더니 인도인들이 난리가 나서 예쁘다고. 그런 경험들이 이제는 그냥 여행 전문가가 말하는 여행에 대해서가 아니라 음식 전문가가 얘기하는 음식에 대해서가 아니라 서운형이 말하고 서운형이 듣고 서운형이 먹어본 이야기로 여행 이야기로 음식 얘기로 이제는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그동안 돈, 수입, 정말 많은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믿음이었었어요. 투자라고 생각을 하며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뭘 기대하고 하지는 않았어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제가 방송을 시작하게 됐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케이블이 아니라 공중파에서 제가 말하는 여행 이야기와 문화 얘기를 듣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만약 기대를 하고 무언가를 계획을 했다면 너무 힘들 거예요. 그 견뎌야 되는 시간들이. 단지 저는 제 스타일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태어나서 처음은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었으니까 머리를 자른 건 처음이에요. 저희 어머니 우셨어요. 시집 가봤다고. 하지만 저는 지금 여자로서 보여주는 것보다는 신뢰감을 갖는 사람으로서 전문가가 아닌 그냥 전인으로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즐기고 여행을 즐기고 내 시각으로 내 시점으로 내가 말하는 근데 그 여자가 입고 있는 스타일 또한도 그 여행지 속에서 제가 그냥
인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인도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고 저런 것들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 델리에서 어디에서 이동할 때 제가 잠옷을 꺼내 입었거든요. 그때 만난 여자애들이 너무 좋다고 얘기했거든요.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제 감각과 감성에는 조금씩 다른 시각으로 보여진 세포와 탄력 있는 근육들이 생기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아이콘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왜? 너무 많은 것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아이콘이 되기 위해선 부딪히고 깨지고 자빠지고 낮아빠지고 산전, 수전, 공중전 그것들을 담담하게 투명하게 만들 수 있을 만큼 많은 것에 부딪히고 깨지고 하면서 그 안에서 내 스타일만을 찾아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전문가가 아닌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느꼈던 그것을 경험했던 전인으로서 새로운 세상을 열고 살아갈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빅토리아 베컴이 예전에는 서당계가 그냥 서당계 3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서당계가 앞서서 나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기네스 펠트로가 음식을 하도 만들기 좋아서 만들다 보니 요리책을 자꾸 내고 요리책을 자꾸 내다 보니 정말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 여인이 한 말이 있어요. 요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많은 요리책을 섭렵하게 된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따라하게 된다고. 그러다가 따라하게 되면 그 안에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들이 발견이 된다고. 그럼 각각의 요리책에서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을 끄집어내서 거기 안에서 또 추려지겠죠. 추려갖고 봤더니 요거는 좀 가미할 수 있겠고 요건 좀 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되면서 자꾸 탄력이 생기면서 기네스 펠트로만의 음식 레시피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세상이 됐어요. 언제까지나 뒤에서 그림자 속에서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는 미디어가 아니라 한번 도전해보세요. 어떤 스타일로 내가 살아갈 것인지, 어떤 스타일로 보여질 것인지.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시각에, 세포에, 감각에 근육과 탄력이 생기면서 정말로 남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아닌 내가 만든 작은 세상 속에서도 큰 세상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스타일리스트 서원영은 여러분의 인생을 스타일링하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이제 이렇게 떠날까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